장윤정 씨는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깜짝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장윤정은 무대 옆 대기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큐시트를 확인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프로답게. 그런데 그녀의 손끝이 잠깐 멈췄다. 큐시트 가장 아래, 표기 방식이 조금 다른 한 줄. 그 한 줄이 너무 정상적이라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다. 보통 깜짝 이벤트가 있다면 표가 다르거나 별표가 달리거나 아예 가려져 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마치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선배님,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물었다. 장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깔끔한 큐시트가 더 위험한데? 무대 위에서는 리허설 때와 똑같은 조명이 내려앉았다. 그리고 관객석에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큰 숨소리가 들렸다. 흥분과 긴장이 섞인 소리. 누군가는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고 누군가는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마치 찍어야 할 장면이 곧 나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듯했다. 장윤정이 무대로 올라섰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객석은 안정되었다. 역시 장윤정. 단 한 걸음만으로 분위기를 붙잡는 사람. 그녀는 웃으며 첫 멘트를 던졌다. 오늘도 여러분, 목소리 준비되셨죠? 관객들이 환호했다. 그 환호가 잦아들 때쯤 장윤정은 무대 뒤쪽을 힐끔 바라봤다. 아주 찰나였다. 누가 봐도 계획된 시선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선이 곧 이어질 사건의 신호탄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배경음악이 시작될 타이밍이었는데 음악이 나오지 않았다. 삐 하고 아주 작은 전기음 같은 잡음만 스치고 지나갔다. 장윤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 대신 더 환하게 웃었다. 무대 위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표정이 가장 위험한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의 정적은 기술 문제가 아니었다. 무대 중앙 바닥에 얇은 스모그가 아주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조명이 1초 정도 꺼졌다 켜지며 공연장 전체가 잠깐 어둠에 잠겼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관객석 여기저기서 설마? 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누군가의 기대가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그 작은 소리들은 하나의 거대한 파도처럼 합쳐졌다. 그리고 무대 뒤쪽, 평소엔 스태프만 드나드는 좁은 통로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처음엔 다들 그가 누군지 확신하지 못했다. 모자도 없고 선글라스도 없고 화려한 의상도 아니었다. 심지어 너무 평범한 검은 재킷에 단정한 셔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충격이었다. 저 사람, 설마 하는 생각이 관객들의 눈동자 속에서 먼저 번졌다. 조명이 그를 따라가며 얼굴을 비췄다. 그 순간 객석 앞줄에서 누군가가 입을 막았다.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온 비명 같은 환호. 김용빈이다. 진짜 김용빈? 트로트 왕자 김용빈. 그의 이름이 공기 중에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치 공연장이 한순간에 하나의 생물이 된 것 같았다. 한 사람의 등장에 심장이 동시에 뛰고 숨이 동시에 멎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다. 누군가는 서로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몇몇 팬은 이미 눈가가 젖어 있었다. 아직 노래 한 소절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장윤정은 그제야 진짜로 놀랐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웃고 있던 입술이 살짝 멈췄다. 그리고 그 표정이 무대 위 모니터에 크게 잡혔다. 관객들은 그 장면에 또 한 번 환호했다. 장윤정도 놀랐다. 라는 사실이 이 깜짝 이벤트의 진짜임을 증명해주는 도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연출된 놀람과 진짜 놀람은 다르다. 장윤정의 그 순간은 그 어떤 대사보다도 정직했다. 김용빈은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딱 2초, 3초. 그 짧은 침묵이 어쩐지 더 무서웠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라는 감정이 객석을 훑었다. 누군가는 손을 떨며 촬영 버튼을 눌렀고
누군가는 촬영을 포기하고 두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장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진짜예요? 그녀는 웃었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관객들의 감정을 더 끌어올렸다. 김용빈은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게. 그리고 짧게 말했다. 선배님, 제가 늦었죠. 그 한마디에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늦었다는 말이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돌아왔다는 선언 같았고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는 약속 같았다. 장윤정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고개를 숙였다. 무대 위에서 감정을 삼키는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 마음을 더 세게 두드린다. 그때였다. 갑자기 무대 뒤 LED 화면이 켜졌다. 스태프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듯 화면이 잠깐 깜빡이며 한 문장이 떠올랐다. 오늘 한 곡만은 예정에 없었습니다. 관객들이 다시 술렁였다. 예정에 없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은 누가 만든 거지? 누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숨겨둔 거지? 장윤정이 화면을 보고 김용빈을 바라봤다. 이거 당신이 준비한 거예요? 그녀의 질문엔 장난기와 경계심이 동시에 들어있었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진행자조차 모른다. 이건 즉흥의 영역이 아니라 폭발 위 영역이었다. 김용빈은 고개를 저었다. 제가 준비한 건 사실 이 다음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명이 완전히 바뀌었다. 따뜻한 엠버톤이 무대를 감싸고 밴드가 자리 잡은 쪽에서 아주 낮은 전주가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전주가 익숙했다. 너무 익숙해서 관객들은 오히려 믿기 어려워했다. 설마 그 곡? 그 노래를 여기서 한다고? 장윤정이 숨을 들이켰다. 그녀도 알아차린 것이다. 그 곡은 김용빈이 한때 상처처럼 감춰뒀던 노래. 무대에서 거의 부르지 않았던, 팬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떠돌던 곡이었다. 왜냐하면 그 노래는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라 김용빈의 인생 한 페이지를 찢어 붙여 만든 고백이었으니까. 그런데 김용빈은 그 노래를 아무 예고 없이 꺼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장윤정은 아주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 진행자가 아니라 관객이 되겠다는 듯이 첫 소절이 시작되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았고 예상보다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위험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가장 조용한 표정으로 던지는 고백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든다. 객석은 숨을 멈췄다. 누군가가 지금 쿵 아니야? 라고 속삭였고 그 속삭임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연장은 조용했다. 두 번째 소절에서 김용빈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 끝이 아주 조금 갈라졌다. 그 갈라짐이 신호였다. 이 노래는 무대용이 아니라 진심용이라는. 관객석의 눈물은 그때부터였다. 앞줄에 팬 한 명이 손수건을 꺼내려다 실패하고 그냥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다. 뒤쪽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처럼 번졌다. 누군가는 이미 울면서도 웃었다. 좋아서 우는 눈물과 그리워서 우는 눈물은 얼굴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노래가 절정으로 올라갈 즈음 LED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문장 대신 짧은 영상이 흘렀다. 김용빈이 연습실에서 홀로 노래하는 모습. 스태프들이 뒤에서 조용히 박수치며 눈을 닦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뜬 자막. 이 무대는 장윤정에게 드립니다. 장윤정은 그 순간 그대로 굳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올렸다.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경위. 노래가 끝났다. 딱 마지막 음이 사라졌다. 그 다음 1초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환호도, 박수도, 비명도. 그 1초의 정적은 공연장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방금 자신이 무엇을 본 건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게 쇼였는지, 고백이었는지,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작별 인사 같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박수가 터졌다. 처음엔 한 사람, 두 사람, 곧 폭발처럼 퍼졌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이름을 불렀고 누군가는 고마워 라고 외쳤다. 누군가는 돌아와줘서 고마워 라고 울부짖었다. 그 외침이 너무 절실해서 마치 공연장이 한 사람의 가슴속이 되어버린 듯했다. 김용빈은 고개를 숙였다. 길게. 장윤정은 그를 바라보다가 결국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 김용빈의 옆에 섰다. 그녀는 관객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오늘 저도 몰랐어요. 잠깐 웃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근데 이런 게 무대죠. 사람을 살리는 거. 그 말이 끝나자 김용빈이 조용히 장윤정을 바라보며 한마디를 더했다. 선배님, 제가 무대에 서는 이유 다시 찾았어요. 그 순간 팬들은 또 울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돌아오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선언의 증인이 장윤정이었으니까. 공연이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돌아가지 못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고 누군가는 촬영한 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진짜였어? 라고 중얼거렸다. 출구 쪽에서는 스태프들이 조용히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 무대는 누군가의 커리어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인 사건이었다. 그날 밤 팬들은 알게 되었다. 트로트는 노래가 아니라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와 사람을 울리고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장윤정이 놀랐던 건 단순히 김용빈이 등장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가 돌아온 방식이 너무 정직했기 때문이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연출이 아니라 고백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그 모습으로. 그래서 그날 공연장은 하나의 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했다. 이건 전설이 될 거야.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